셀코TV 연애모에서 만나는 아주 반가운 분, 그리고 제가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분, 양소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요새 바쁘죠? 네. 이제 보니까 바쁠 것 같아. 일단 연애모도 셀코TV에 나오는 데다가 뭐 네. 본업 변호사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이번에 어떻게 책을 쓰게 됐어요. 그 저자 양소영. 아니, 그 제목을 일단 저자께서 말씀해 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오늘 또 불안한 엄마들에게라고 잡아봤습니다. 저는 그 제목이 일단 너무 와닿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늘도 불안한 엄마들에게란 제목이 너무 와닿으면서 일부에서 양소영 변호사에게 관심이 많은 이 셀코TV 시청자들은 네. 알잖아요. 한번 얘기했잖아요. 3명의 자녀를 네. 일단 먼저 서울대를 셋 다 보냈어요. 네. 따님 2분은 서울대 경영학과, 아드님이 서울대 전기정보. 네. 들어갔다가 MIT까지. MIT가 이래놓고 불안하다고? 그니까요. 이래놓고 불안하다고? 자, 그러면 네. 불안해하는, 전 세계적으로 다 불안해하는 엄마들에게 네. 일단 저는 뭐 꼭 서울대 타이틀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참 밝고 건강하고 예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처음에 영상으로 하나 이제 애들 대학 합격하고 하나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내가 아시다시피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은 문제로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아이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저 스스로 되게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마음에 울컥해가지고 기특하죠. 아이고 기특한 양소영. 그래서 울컥해서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 보고 사실은 출판사에서 여러 제안을 좀 해오시더라고요. 책을 쓰라고. 근데 사실은 제가 선배들이 얘기하지만 넌 어디 가서 책 쓰면 절대 안 된다. 너는 아는 게 없잖니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았고 굳이 제가 악의적인 댓글을 받으면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책 쓰는 것은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애들을 어떻게 무사히 잘 키웠을까 보니 정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박계란 교수님 책을 읽고 제가 하나의 롤모델을 발견을 하고 워킹맘으로서 또 애 셋을 키우면서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박계란 선생님은 언론인 선배시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여성학자기도 하는데 이제 본인이 어쩌다 보니 아들 3명이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변명하게 썼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열심히 살 필요 없다. 막내 고3일 때 심지어 본인은 연변인가요? 그러니까요. 교환교수 갔었다. 정말 사랑으로 키우면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희망과 좌절과 뭘 엿보긴 했지만 그 중에 제가 정말 희망을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롤모델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 삶에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삶을 뭐 어떻게 변하다 막 이렇게 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제 얘기를 해서 한두 명이라도 제가 박 교수님 때문에 이렇게 희망을 얻었듯이 누군가도 그렇게 되면 그나마 좀 보람이 있지 않겠나라는 거에서 그냥 제가 용기를 조금 내봤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받아들이는 거는 이걸 잘난 척이라고 될지 아니면 뭐 롤모델이라고 될지 그건 뭐 독자의 몫이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목조목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책에서 첫 번째 보니까 다들 선행 하는데 선행 대신 후행이라는 코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엄마들이 제일 큰 불안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출발선에 서가지고 요이 땅 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좀 빨리 1, 2등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때문에 1년, 2년, 3년 전부터 막 계속해서 미리 준비를 시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과도해지니까 이제 4살까지 뭐 3살
뱃속에서부터까지 전부 다 이제 계속 내려가는데 그럼요. 그게 저는 이제 직접 제가 해 보니까 맞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있겠죠. 뭐 소위 뭐 영재거나 0.0000% 네, 있지만 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고 저도 저희 애들 셋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행을 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엄마들에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를 합격을 했는데 마지막에 내신이 매우 좋은 1등을 해서 이제 서울대를 갔는데 네. 그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돌아보면 저희가 선행보다는 그다음에 잘 못 따라갔을 때는 오히려 1년 전, 2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걸 다지면서 가도 늦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늦게 가는 게 더 빨리 가는 게 되는 경우도 인생이 맞아요. 있더라. 근데 차근차근. 네네. 네. 그래서 공부라는 게 이제 하나 둘씩 기초를 쌓아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거 게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중간에 뭐 하나 빼버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쌓아갈 수가 없는 건데 네. 엄마들이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앞서가는 것이 혹시 내 아이가 선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엄마들이 불안을 갖고 있다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오히려 뒤로 한 발 물러서서 가면 오히려 더 빨리 튼튼히 잘 뛸 수 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선행이야말로 불안 마케팅의 네, 최상위층을 네, 차지하고 네. 정말 있죠. 희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3살, 우리 아이들을. 4살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네. 7살에 뭐 수학고시인가 해가지고 애들한테 네, 네, 좌절감을 네, 네. 한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후행을 한다라는 것은 네네. 기초를 차근차근 다질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잘 이제 따라오던가요? 저희 애가 네. 중학교 때 수학이 조금 이제 레벨업이 되니까 어려워하고 수학을 이제 저도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했던 경험이 없어서 수학이 당연히 어렵고 것은 알았지만 중학교 때 이제 어렵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치동 학원을 찾아서 상담을 해봤는데 기본 개념 테스트를 해보더니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기본 개념이 조금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시 구멍을 메꿨더니 중학교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약에 저도 자존심 상해하고 저희한테 왜 그런 걸 몰랐냐고 막 탓을 하고 했으면 저는 그걸 못 메꿨을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근데 이제 맞아요.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다 동의를 해서 그걸 메꿨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채워갈 수 있었어서 그렇죠. 이제 혹시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후배들한테도 제가 그러면 괜찮다. 초등학교 때 고학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개념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한 4학년 되면 못 풀겠던데요? 저는 네. 초등학교 수학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티처스란 프로그램도 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 이제 공부 고민을 가지고 온 특히 수학 관련해서 보면 정승재 선생님도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네. 기본 개념부터 시작을 예. 해서 그래서 정 선생님 말씀이시죠? 네. 수학 가르치는. 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참 신박하게 들렸어요. 학원 빠지는 날? 네. 이런 날도 있습니까? 이게 기념일이에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도 있는데 네. 요새 애들은 정말 뭐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해야 되고 주말도 해야 되고 막 하잖아요. 방학은 더 해야 되고. 아무리 좋은 것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제가 네. 언니도 책 쓰시고 하시지만 그거 하루 종일 하라 그러면 못하죠. 그래서 못하죠. 네. 제가 뭐 존경하는 김주환 교수님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연세대. 네, 네네.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 강의가 애들이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거를 교과목에 넣고 매일 하라 그러고 시험 보라 그러면 안 한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듯이 공부도 그런데 엄마들이 그거 스케줄을 못 채우는 것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닥달하고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해서 한 과목당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이유 없이 와. 네. 그 인터넷 검색하면 학원 빠지는 이유 하면 막 쫙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이유 없이 빠지는 시간을 줬더니 애들이 오히려 그걸 잘 활용해서 와. 못 쓰면은 다음 달 것까지 이제 아껴가지고 두 번 써먹기도 하고 와. 또 형제들끼리 서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 안 썼으면 쿠폰을 이야. 그렇게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썼습니다. 맞아요. 네.
성인도 그렇지만 학생들한테는 네. 틈을 좀 줘야 돼요. 부품 네. 없는 학생보다 쉴 틈 있는 학생이 돼야 네. 끝까지 오래가는 네,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쿠폰제 신박한데. 네. 그다음에 사실은 요새 정말 어머니들 특히 이 서울 지역 강남 엄마들의 탑시크릿이 있어요. 네. 내 아이가 어떤 학원 다니는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갑자기 좋은 학원에 있다가 뭐 성적 올랐다 어디예요? 그러면 이민 갈 때는 알려준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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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굉장히 사실 나누고 싶을 텐데 그런 학교나 아니 학원이라든가 뭐 특정 책이라든가 뭐 쪽집게라든가는 안 나눠준다고 하는데 양소영 변호사가 양소영 어머님께서 네. 만든 것이 작은 학원? 이건 네. 또 무슨 키워드인가요? 그러니까 작은 학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뭐 어폐가 있을 수는 네. 있는데 저희 이제 애들 저는 이제 학원을 제일 처음 경험한 게 주로 큰애였기 때문에 네. 큰애 경험이 저한테는 이제 기준이 하나 네, 됐거든요. 근데 대형 학원이라고 해서 유명한 학원 이런 데를 가봤더니 일단은 어머니 무슨 동에 사세요? 애들 선행은 어디까지 돼 있으세요? 이걸로 전부 다 레벨을 만들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규모도 굉장히 뭐 여러 명 있는 학원에 귀퉁이에 애가 앉아서 공부를 하고 약간 들러리 서는 느낌이고 그쵸, 애들을 그쵸. 서열화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원에 가서 우리 아이를 굳이 희생시킬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맞아요. 좀 많이 했어요. 예. 특히 그리고 뭐 선행 안 했다는 그것 때문에 공포 마케팅을 해서 다니게 하고 이제 그런 학원들은 좀 피해보자. 그래서 남들이 다 가는 학원이 어떤 면에서는 공통적으로 뭐 좋은 이유가 있으니까 하긴 하겠지만 거기에 굳이 내 아이가 꼭 가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그거보다는 우리 아이를 좀 진정성 있게 쳐다봐줄 선생님이 있는 곳, 맞아요. 네, 그런 곳을 택해서 애들을 보내서 제가 이제 그런 작은 학원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학원을 보낼 수는 있겠죠. 네네네. 우리 애가 들러리 싫어, 병풍되기 싫어. 네. 근데 그게 작은 학원에 갔을 때 그 아이의 잠재력이라든가 네. 뭐 따뜻한 시선 때문에 훨씬 이 아이가 공부에 애정을 느낀다든가 이런 좀 긍정적 효과가 확실히 일어나던가요? 저는 이제 사실은 뭐 폭발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첫째, 둘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실력에 맞게 속도에 맞춰서 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막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기면증 진단 받은 이후에 공부에 이렇게 이제 중점을 두지 않고 가능하면은 이제 건강만 신경 쓰고 이렇게 뭐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굳이 제가 이제 아이 공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푸시를 하거나 뭐 밀어붙이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아이를 공부를 시켜 보시면서 이 아이는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좀 끌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막내 같은 경우는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멘토 역할까지 해주셔서 어머나. 지금도 아이가 이제 학교 시험이 끝나면 엄마한테 전화하는 것보다 그 선생님한테 먼저 전화해요. 그래서 고마운 분이시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날 행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아이들 왜 보면 될성부른 남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MIT까지 갈 정도의 아이라면 더구나 그것도 수학, 컴퓨터 이런 걸로 어릴 때 싹이 보였나요? 그렇죠.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서울대 경영학과는 이거 진짜 전국에서 몇 명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런 기미가 보였나요? 저는 이제 비슷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싹이 보이거나 뭐 영재거나 뭐 그다음에 영재 테스트를 하고 애를 데리고 다니거나 저는 그걸 조금 엄두를 내질 않았던 게 제가 일본 영재 뭐 이렇게 대해서 나온 책을 한번 읽었는데 전혀 우리 애들하고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이제 그런 기대는 안 하고 했던 것이 오히려 언니가 얘기하신 것처럼 애가 싹을 피우고 튼튼하게 뿌리가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오히려 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처음부터 제가 만약에 애를 영재라고 생각하고 막 테스트하러 다니고 경시대 가서 메달 따라 그러고 어느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하고 그렇게 애를 키웠으면 우리 애들이 잘 자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반항하고. 네, 그래서 그걸 포기한 게 오히려 더 좋았다는 생각이고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딸을 키워보고 아들을 키워보니까 아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뭐 달라요. 네, 완전히. 그래서 딸들은 대화가 돼요. 뭐라고 하면 얘기를 듣고 있고. 근데 얘는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벌써 한 대 가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들은 좀 다르구나. 그런데 얘는 또 좀 신기하게 그때 우리 때 이제 마법 천자문이라는 네,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마법 천자문은 셋이 이제 같이 읽는데 딸들은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 한자를 막 이렇게 열심히 그려보는 거예요. 획수대로. 네, 그 똑같이 모양을 그려보면서 보라고 하고. 와. 그다음에 뭐 레고 같은 거를 만들어주면은 밤새 그거를 이렇게 어쨌든 간에 조립을 하고. 네.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딸하고 아들하고 좀 차이구나. 아.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 줬던 거. 그다음에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을 읽고 아들은 뭐 뇌발달이 딸보다 훨씬 느리다고 하니까 뭐 우리 딸들한테 쟤는 아직 사람이 아니야. 쟤는 아직 사람이 되려면 10살이 있어야 돼. 쟤는 지금 파충류야. 너희들의 기준을 가지고 얘를 하지 마. 라고 좀 보호해줬던 것이,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애 메모했던 걸로 이번에 우연히 발견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부모님 하면 이제 빈칸 이거 채우기인데, 어머나. 나를 존중한다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들의 특성을 조금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그때 조금 뭐 몰입의 경험? 이게 이야. 조금 싹이 트지 않았을까. 이제 이게 되돌아보니까, 예. 제가 그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되돌아보니까, 그때 그걸 내가 좀 다행히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저는 얼마 전에 그 미셸 오바마 대통령 네, 부인이 네, 방송에 네. 나와서 짧게 하는데 네. 절대 좋은 엄마 되지 마세요. 네네네. 애들을 우쭈쭈 해주는 존재가 아니고 잘못하면 네. 소리를 버럭 지르거나 훈육의 네. 필요성. 마구 눌러놓거나 네네. 그러니까 존중해줄 대상이 아니라는 예, 미셸 오바마의 말을 듣고 네. 진주 깨우쳤으면 나도 눌러서 키웠을 텐데 라고 했지만 네. 뭐 이게 성향이겠죠. 아이들 성향도 있고 뭐 성향도 있고. 네. 근데 사실은 존중받아서 잘못될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훈육의 부분은 네. 뭐 인성이나 질서를 잡는 것,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훈육이 맞다는 생각이지만 맞아요. 그게 아닌 영역에서는 이제 존중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네.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에요. 네.